되게 많고요. 강점도 되게 많거든요. 어떤 편견이 있는지, 고정관념이 있는지 늘 지속적으로 자기 검토하는,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되게 원하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상담심리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관련해서 두 번째 주제인 장애 내담자와 심리상담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 이은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잠시 하자면 명지대학교 청소년 지도학과 개공교수로 있고요. 비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 장애 대학생들, 그리고 장애 부모님들 상담을 꾸준히 해왔고요. 장애지원센터에서 장애 대학생들과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 교육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교수님, 장애인 상담 시에 상담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상담 세팅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담자가 장애인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게 상담자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상담자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와 장애인에 관해서 어떤 편견이 있는지,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지, 어떤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있는지 늘 지속적으로 자기 검토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도와줘야 되는 대상, 아니면 장애를 극복한 영웅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우리 장애 내담자들이 그런 말을 되게 꺼려합니다. 그런 걸 듣는 것도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되게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상담자가 먼저 그런 편견과 그 고정관념이 있는지 늘 자기 검토하는, 이게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도 하나의 문화이거든요. 그런 문화에 내가 접하지 못했다면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담자들도, 장애 내담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설명하는 자체가 우리가 인파워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있다면 줄여간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게 필요하고요. 알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장애인이거든요. 지체 장애인인데 제가 그 시각 장애인들을 상담할 때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서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제가. 시각장애인들은 제가 하는 걸 보지 못하잖아요. 저 또한 장애인이지만 모든 장애의 특성에 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요. 내담자, 그러니까 장애 내담자로부터 배운다는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애인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회에 있는 장애 이슈라든지 그들이 지금 어떤 또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물이라든지, 그리고 관심 있는 상담자들이 스터디를 같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꼭 장애 내담자 아닐지라도 장애인과 실제적으로 경험을 누려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 동료 선생님들도 저 휠체어 끌고 가면서 이렇게 턱이 있네, 이런 불편함이 있네, 이런 부분은 미리 전화를 해봐야겠네, 이런 거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장애인들과 많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늘려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도 다 같은 장애가 아니고 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 상담자가 열려있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민감성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스쳐가는 거지만 그 부분이 장애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되게 불편하거나 마음에 상처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참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어떤 부분이 장애의 민감한 부분을 보지 못하나, 이런 부분을 늘 자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장애인 상담에서의 전반적인 지침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전반적으로 장애 상담할 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 장애에 관한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요. 의학적인 모델은 장애를 되게 병리, 문제, 극복해야 되는 어떤 그
질병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우리는 사회적인 모델과 소수 집단 모델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라는 거는요, 개인적인 병리나 우리가 극복돼야 되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제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장애가 있더라도 최소한으로 이게 방해되는 환경만 만들어 놓는다면 장애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이 되게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소수 집단 모델이라는 건 다양성 측면에서 장애를 보는 겁니다. 장애인이 큰 어떤 소수 집단 중에 한 집단으로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장애인을 볼 때 장애라는 거는 정체성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정체성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에 관해서 너무 과다하게 집중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장애를 간과할 수도 없습니다. 상담 장면에서는. 제가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친구들이 발달적인 이슈, 뭐 진로 부분, 뭐 대인관계 부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장애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내담자한테는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로 통해서 성장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다문화적인 관점에서 이 장애가 가진 우리 장애인의 정체성 부분도 꼭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모델 중에서는 특히 사회적 모델과 그리고 소수 집단 모델의 관점에서 장애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이제 상담하실 때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공통의 그 주제도 있습니다. 주제는 바로 불편함이겠죠. 그리고 또 개인 각각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장애 경험이 어떤지, 장애의 의미가 어떤 거고, 또 각각의 장애인의 성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을 우리가 상담할 때는 장애 이 부분의 정체성 중에 하나라는 거와 그리고 각각의 다른 그 개인적인 특성 같이 보는 자세가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상담 장면에서 장벽이 없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받고 싶은 상담센터를 과연 갈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도 없는 상담센터 많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심리검사 자체도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점자나 뭐 다른 뭐 오디오로 만든 심리검사가 거의 부재한 상태일 겁니다. 장애 특성마다 어떻게 최소한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런 세팅을 마련하느냐에 관한 배리어 프리 환경을 조성을 해야지 우리 장애 대학생들이나 뭐 장애 성인이나 아니면 장애 아동, 뭐 부모님들이 다 그 하나에 걸리잖아요.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담자들이 늘 장애 이슈에 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필요에 관해서 장애인이 제한만 있다가 아니라 가능성도 되게 많고요. 강점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강점에 좀 초점을 맞추는 또 상담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도 부모나 장애인을 둘러싼 가족도 같이 상담에 포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족의 어떤 강점, 회복 탄력성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좀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장애인들 중에는 되게 어린 아동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학대 부분도 이슈도 외국에서도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할 때 스크린 같은 거 할 때나 이럴 때 학대 정황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민감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가 좀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조항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적절하게 서비스를 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정보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내담자 한 개인의 심리 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취약한 환경에 대해서 상담자가 민감하게 지각을 하고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상담실이 너무 마음에 걸렸는데
이게 막상 상담센터 자리를 이제 알아보러 다닐 때 베리어프리인 장소 자체가 굉장히 드물다는 걸 알고 약간 깜짝 놀랐었고, 이렇게 공간 하나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면 다른 공간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 생각이 드니까. 장애인도 비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을 만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해외에서는 좀 이런 사례들은 좀 우리가 참고해봤으면 좋겠다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있으시면. 외국은 우리보다 그런 그 보조기구라든지 활동 보조인도 옆에서 상담을 받게 도와준다든지 이런 게 훨씬 체계화가 된 것 같고요. 이동 서비스도 신청을 받으면 모셔오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우리도 상담자로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모두에게 차별 없는 상담실이 되기 위해서 상담자들이 먼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사회 정의라든지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좀 더 우리가 키워나가야 하는 하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신 얘기를 들으면서 또 많이 배웠고, 교수님께서는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학회원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된 건 정말 감사하고요. 네, 이때까지는 이런 장애 내담자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시간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도 이렇게 학회에서 장애 내담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거, 이게 바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장애인과 많이 접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강점이나 성장 가능성도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 편견도 상쇄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편견만 내려놓는다면 똑같은 인간인데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간과하면서 또 그냥 지나친 것도 많은 것 같고, 상담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정말 상담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